예, 곽세이 아까 늦게 들어온 거 확인했고 체크했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뭐 늦을 수도 있지. 아, 여러분들 중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 오늘 저의 상태에 대해서 눈치를 채는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좀 담이 좀 심하게 들어갖고 근육 이완제랑 막 이런 걸 먹었더니 막 정신이 몽롱해갖고 지금 아, 좀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아, 아까 이제 피지컬 초이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걸음걸이까지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브먼트, 움직임인데, 움직임에 들어가면은 인제 액션과 리액션의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요거 인제 나중에 가서 쪼금 이 개념에 대해서 쪼끔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텐데, 지금 이제 피지컬 초이스, 캐릭터 빌딩의 영역에서의 이제 액션과 리액션을 좀 얘기를 하면은, 액션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제 움직임이 되겠죠. 뭐 여기서 얘기하는 액션은, 내가 왜 이거를 따로 인제 얘기를 하냐면은,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피지컬적인 움직임만을 액션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사적 표현이나 아니면 심리적 변화,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액션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인제 리액션인데, 지금은 인제 캐릭터 빌딩에 있어서의 피지컬 초이스 영역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고거를 인제 헷갈리지 마세요. 원래 개념은 이거보다 쪼끔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들어야 됩니다. 뭐 기본적인 걸음걸이와 앉았을 때의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도 사실은 캐릭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고, 이게 뭐 남자와 여자의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정말 일차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도 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자세랄지, 다리를 꼬는 것도 완전히 다 겹쳐서 꼬는 것과 약간 살짝 걸쳐서 꼬는 것, 그다음에 발목만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앉아 있는 자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세를 그냥 완전히 프리즈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나는 몸의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는 것과 등받이에서 몸을 떼서 앞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건 무게중심의 변화란 말이죠. 그것은 캐릭터의 빌딩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액션과 리액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것만큼 좋은 뭐랄까 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등받이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서 편안하게 듣는 것 같은 자세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럴 때 인제 과연 내가 캐릭터상으로 이렇게 막 와 갖고서 뭐라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이거는 내가 캐릭터와 좀 맞지를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 속에서 그 사람의 말에 뭔가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거나, 내가 심리적 변화가 크게 요동치거나 할 때 과연 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그거를 표현을 할 거냐, 리액션을 할 거냐, 혹은 뭐 액션을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인제 어떤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손을 이용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거나, 아니면은 고개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만들어 낸다거나 하는, 이제 디테일한 이제 움직임들이 인제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동을 할 때 단순히 걸음걸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턴도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높낮이의 조절도 있을 수 있죠. 높낮이의 조절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서 있는 자세와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 뭐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런 일차원적인 것 말고도 단순히 무게중심의 이동만 가지고도 높낮이의 느낌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배우들이 제스처라는 개념하고 이거를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스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언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리 와." 뭐 우리 정서로는 이게 "이리 와"지만, 인제 서양에서는 이게 인제 "저리 가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야지 인제 오라는 뜻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그 언어적 표현으로 인제 하는 것이 제스처죠. 예 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인제 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거린다거나 뭐 제일 쉬운 거는 이거죠. 뭐 도리도리하고 뭐 "알았어." 뭐 이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하고 무브먼트하고는 그 큰 무브먼트의 큰 카테고리 안에 제스처도 분명히 포함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캐릭터 빌딩에 있어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디테일한 움직임 같은 것들은 제스처 이외의 것들도 다 만들어 이외의 것들로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캐릭터를 빌딩하기 위해서 전혀 뭐 의미와 상관없는 이야기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제스처들을 마구잡이로 날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것이 좋아요. 아까부터 내가 무브먼트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 눈치를 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배우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이 연기적인 표현이나 혹은 캐릭터 빌딩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그 배우가 무게중심을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내 신체 속에서의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훈련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장 간단한 훈련법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그 벽을 대고 이렇게 등을 대고 서 있는 자세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북목도 좀 예방할 수 있고 사실은 이렇게 어깨를 벽에 이렇게 딱 대고 이제 가슴을 좀 이렇게 앞으로 전진시키는 이런 식의 인제 그 자세가 있는데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요거 수업 끝나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의외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자세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보다 항상 약간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높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앞으로 쏠리게 되고 밑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좀 뒤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형성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가장 편한 거를 내가 계속해서 그 일상 속에서 인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무대 위에서의 자세는 결코 가장 기본 자세가 신체적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꾸부정한 자세가 제일 편하다고 한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기에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게 인제 벽에 대고서 인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 일자로 서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의외로 여러분들 이게 배 쪽에 있는 근육이 되게 많이 긴장이 돼. 그거는 평상시에 자세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우들한테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 관객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되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해라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배우들은 막 땀 뻘뻘 흘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를 인제 잡아주는 것부터가 인제 무게중심을 찾는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배우들이 발레를 하고 무용을 하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내가 춤추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바로 그 신체의 무게 중심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디테일한 어떤 중심의 변화를 가지고서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배우들이. 그래서 그 훈련과 그 인식을 배우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인제 뭐 연극을 막 하다 보면은 한 10 분, 20분 지나 갖고서 막 이러다 보면은 거의 다 자세들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다 흐트러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냥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그래야지 몸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내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막 분석적으로 해 갖고서 뭐 무게중심을 위로 두고 앞으로 두고 해 갖고서 기껏 잡았던 것이 10 분, 20분 막 몸이 힘들다 보면 그게 다 흐트러져 갖고서 그냥 배우의 그 캐릭터만 남지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일관성을 잃고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좀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리허설을 시작하고 나서 그 트레이닝 시키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예 리허설 초반에 이런 얘기를 좀 배우들한테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캐릭터를 빌딩하고 그것을 인제 일관성 있게 1 시간 반, 2 시간 동안 끌고 가려면은 항상 그 기본적인 무게 중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좀 쏠리게 되고 앞으로 쏠리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뒤로 쏠리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피직스 기본 물리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치우치냐 오른쪽으로 치우치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자유자재로 좀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뭐 자세를 딱 고친 다음에 일부러 앞으로 좀 숙여 보세요. 뒤로 숙여 보세요. 이런 것들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무게추가 우리 몸에 빌드업되어 있는 거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의 그 무게중심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뒤로 하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집에서 연습을 하면서 자기의 정확한 무게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그 위치를 옮김으로 인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예 나의 평상시에 기본적인 무게중심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무게중심을 이용한 무브먼트나 자세의 그 구현보다는 그냥 제스처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돼 버리는 거죠. 아니면 버릇이나 이런 쪽으로만 이제 쏠리게 되죠. 그래서 항상 똑바로 선 자세에서 복숭아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귀 뒤 바로 뒤에까지 이렇게 꼬챙이가 그 꽂혀 있다라고 생각을 인제 상상을 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인제 꽂혀 있는 그 막대기의 중간 어디쯤에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달려 있고 그것은 내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이렇게 내가 몸을 움직여 보면은 그런 어떤 무게의 중심의 어떤 감각들을 이렇게 훈련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 뭐 그 그로tov스키의 워크숍에서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하는 그 배우들의 신체 훈련의 기본적인 어떤 그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무게 중심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표현이나 아니면 액션 리액션의 반응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론을 알고 해야지 그것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그냥 하려고만 하면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지만 일관성이 없어지는 그런 인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요런 트레이닝도 여러분들 뭐 연습장 가 갖고서 어차피 초반에 이제 웜업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들한테 한번 해 보라고 하고 집에서 틈날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편히 쉴 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쉬지 말고 이렇게 좀 이런 훈련들 하면서 이렇게 보라고. 이것도 뭐 운동이나 뭐 배우 훈련의 한 가지니까 그렇게 좀 시키세요. 그러면은 이제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내가 무게 중심을 이용해 갖고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액션이나 리액션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인제 손동작 그다음에 고갯짓 심지어는 이게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눈 깜빡임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손가락의 모양. 그러니까 어딘가를 지시를 할 때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손가락질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뭐 하는 건 그거는 이제 뭐 예의 차원도 있고 뭐 그런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뭐 배우한테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뭐 예의지." 뭐 "이게 뭐냐." 뭐 건방지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특별한 문화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지 사실은 인덱스라고 하는 가리킴,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떤 손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그거는 정서에 따라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관객들 자체가 뭐 이걸 이제 삿대질이라고 자꾸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그런 관객들의 문화적 정서는 좀 이해를 해서 좀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겠죠. 요즘에 인제 좀 특징적인 것이 뭐 이게 어떤 트레이닝에서 왜 이런 유행이 벌어졌는지 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부터 입시 때마다 애들이 자꾸만 이 포인트 핑거를 가지고서 막 이러는 연기들을 하는데
나 그거 보기 싫어 미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입시할 때 학원에서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해라." 뭐 해 갖고서 막 땅을 막 짚으면서 막 포인트 해 가면서 막 이렇게 막 "연기해라." 뭐 이런 거 가르쳐 뭐 장면을 짤 때 뭐 그렇게 요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입시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연기하면 진짜 완전히 뭐 초보티 팍팍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 자체가 그 지시하는 거 자체가 이게 굉장히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이 흐르는 중간에 갑자기 캐릭터가 나의 그 감정을 명확하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막 허공에 대고 아니면 땅에 대고서 막 포인트를 하면서 막 연기한다라고 하면은 좀 '왜 저래 갑자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거는 이거는 캐릭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거기를 맹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가 관객의 시각에서 '왜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과감히 좀 치워 버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제스처 그다음에 그 어떤 디테일한 무브먼트 이런 것들 인제 다 또 얘기를 했죠. 아니 정말 이 캐릭터를 피지컬적으로 정말 섬세하게 잘 세팅한 배우들은 심지어는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맞춰 갖고 싸우는 장면에서도 그 캐릭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한 움직임이 주어져도 그 격한 움직임 속에서 자기의 캐릭터를 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둘이 막 이렇게 멱살을 붙잡고 막 투닥투닥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 배우하고 합을 맞추겠죠. 그런데 그 합을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결투 씬 뭐 격투 장면 뭐 이런 거를 할 때 사실은 캐릭터 생각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약속대로 행해야 될 움직임들이 워낙에 강하고 세고 그다음에 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상대방 배우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빌드업해 놓은 모든 캐릭터 다 버리고 그 액션에만 중심 액션에만 인제 몰두를 하게 되면은 그 액션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캐릭터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이제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쟤네 연습 많이 했네.' 혹은 '어우 저 배우 뭐 액션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제 뭐예요 이게. 흐름 다 깨지죠. 여태까지 뭐 1 시간 넘게 만들어 왔던 캐릭터 다 깨지고 그냥 갑자기 배우가 툭 튀어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1 학기 때 배웠던 그 현실 타임과 리얼 타임의 그 자각이죠. 드라마틱한 그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갖고 그런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노련하거나 아니면은 캐릭터를 잘 만드는 배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격한 움직임의 씬에서조차도 자기 캐릭터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먹을 똑같이 뻗더라도 뭐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 한번 주춤하면서 뻗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막 부딪히는 장면을 합을 맞춘다 하더라도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세를 캐릭터에 맞게 만들죠. 어? 그냥 이렇게 그냥 그 흥분하고 막 그게 숨이 가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습조차도 자기가 캐릭터를 원래 빌드업했던 그 인물이라면은 과연 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서 있을까,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도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조그만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해 갖고서 그 어떤 격한 움직임까지 다 이렇게 보면은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피지컬 초이스의 범주라고 하기 아니라 그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그 기본으로부터 파생된 그 자세와 형태와 움직임의 그 뭐지 그 모양 이런 것들이 인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피지컬 초이스 그다음에 또 한 네 번째 또 고려해야 될 점은 그 템포예요. 이거는 뭐 그 보컬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드시 이게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말의 빠르기가 좀 여유롭고 느리고 그러니까 템포가 좀 슬로우하게 기본적으로 슬로우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의 움직임도 사실은 되게 슬로우하는 것이 인제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서로 이렇게 좀 그 상승 효과를 그래서 뭐 보다 정확한 캐릭터의 구현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현실로 보자고. 현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말투는 느린데 행동이 되게 빠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말은 되게 빠른데 그 반응도 늦고 움직임도 늦고 막
한번 어디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 5 분, 10 분씩 걸리고 그다음에 그 움직임 자체가 되게 답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템포 조절도 피지컬 초이스에서는 분명히 중요한데 그 세팅을 하는 것도 요거는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컬 초이스에서 만들어 놓은 템포와 피지컬 초이스에서 선택한 템포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인제 어긋나면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하죠. 요런 것들을 한번 그 캐릭터 빌딩할 때 그 배우들하고 그 개별적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 연습 시간 중에 인제 해도 좋은데 요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면서 가장 적절한 캐릭터의 형태와 유형 같은 것들의 기본 틀을 그 만들어내는데 배우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방법, 리허설장에서의 그 팁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빠르기도 인제 그 피지컬 초이스의 한 부분인데 그다음부터 인제 영역이 쪼끔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려워지죠. 이거는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심리적인 반응에서 오는 그 뭐지? 그 뭐라 캐릭터가 있어요. 아 요 영역은 사실은 좀 그 앞에 있었던 것보다는 쪼끔 더 좀 어렵고 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템포가 빠르고 아무리 그 움직임이 민첩하고 날렵하고 이렇게 해 놔도 관객들이 느끼기에 그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저러지?' 뭐 답답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피지컬적인 거나 보컬적인 것은 굉장히 템포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그 캐릭터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는 그 심리적 반응은 답답하고 느리고 막 이런 건 그냥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나 요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캐릭터의 그 요소는 배우 혼자서만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요 영역에 있어서 인제 그게 내용이 인제 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 플롯이 진행되는 순간순간에 각각의 상황들이 있고 그 장면들이 있고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 이야기 흐름 속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혹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 심리적 반응들을 인제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런 것들을 인제 사실은 연출이 세밀하게 조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답답한 역을 맡은 배우는 그 스토리만 보고 템포도 느리게 하고 행동도 느리게 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가 돼야지만 오히려 관객이 느끼는 심리적 답답함이나 느림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가야죠 오히려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 그 요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주는 게 사실은 연출의 능력이고 감이고 이게 인제 그 연출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데 있어서 배우하고는 다른 시점이에요. 다른 시각이란 말이에요. 다른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그 관객의 시각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객의 시각에서는 과연 저 캐릭터가 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맞물려서 그 같이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오히려 그 심리적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인제 오로지 연출이 선택을 해서 그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배우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가 갖고서 이런 얘기하면서 바꿔라 그러면은 이제 배우도 황당해지니까.
요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템포만 그렇게 잡았는데, 템포 말고 인제 우리가 어떤 그 가시적인 거 말고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뭐 그 뭐라 그럴까, 뭐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사회적 뭐 어떤 뭐 이런 뭐 위치에 따르는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을 때는 이게 또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런 부분도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분들이 좀 캐릭터에 대해서 좀 그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의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인제 가장 기초적인 캐릭터 빌딩에 있어서의 두 가지 영역, 하나는 보컬 초이스, 또 다른 하나는 피지컬 초이스,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연출로서 배우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인제 해라.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와라."라고 인제 가이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그 요소들까지 인제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뭐 한 번에 뭐 '아 이게 캐릭터구나.'라고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리허설장 가 갖고서 배우들한테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잘 이끌어 나가거나 하는 것이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해요. 이건 뭐 이것도 사실은 연출로서 이런 과정 자체도 연출로서도 트레이닝과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연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연출 과정생들도 학생이고 배우는 단계니까, 이런 것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배우고 있는 연출이기 때문에, 뭐 연출이 뭐 절대적인 뭐 그 뭐지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서 뭐 배우고 있는 연기자들을 뭐 이끌어야 된다, 이런 부담 여러분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들과 똑같은 어떤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출로서도 이렇게 배운 것들을 연기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내 스스로도 이런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마스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배우들한테 써요? 어떻게 배우들한테 이것을 요구해요?"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부담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그런 것들을 제작 실습 과정을 통해서 어 시도해 보고, 또 그 시도를 하면서 뭐 실패도 해 보고 성공도 해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제 점점 성장을 하는 것이니까, 연출이라고 해 갖고서 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안 다음에 배우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연출들이 그런 부담을 되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의외로 또 연기 전공하는 애들이 연출한테 그런 것들을 뭐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인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마 "얘네들도 니네랑 똑같이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연출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죠. 어. 자, 이렇게 그 캐릭터의 좀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또 되게 많아요. 그 캐릭터의 영역은 내가 인제 나름대로 캐릭터에 대한 거를 이제 따로 수업을 하거나 따로 이렇게 뭐 뭐지 워크숍 같은 것들을 뭐 외부에서 진행을 할 때는, 이 캐릭터를 빌드업하는 그 카테고리가 그 보컬과 피지컬 말고, 이건 이제 하나예요.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고, 이것 말고 한 7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나머지 영역들 다 다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객들이 느끼는 거 요거 두 가지예요, 사실은. 어? 다른 것들은 좀 이러한 요 두 가지 영역이 좀 이렇게 좀 훈련이 많이 돼서 뭐 자유자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배우들이 좀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컬 초이스와 피지컬 초이스의 영역에서 이제 연마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그 덧붙여져서 인제 생각하고 캐릭터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의 것이지, 사실은 요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또 관객들이 딱 극장에서 연극이 딱 시작됐을 때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움직임, 배우의 그 피지컬.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캐릭터 얘기할 때 배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형과 외모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시각적 정보가 너무나 명확하게 딱 앞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100%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해내는 연기자들이 정말 훌륭한 연기자인 거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되게 그 작은 배우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그 배우의 작은 키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인물이 거대해 보였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가장 기초적으로 딱 다가오는 것은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움직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가 될 수밖에 없죠. 아까 요거 피지컬 초이스 끝나고 나서 좀 심리적인 반응 들어갈 때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는 그런 어떤 기초가 아무리 작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반응을 역으로 이끌어내 갖고서 이 사람은 정말 거인처럼 만들어내겠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심리적 단계. 라는 거지. 또 뭐 소셜 놈에 대해서 또 깨는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건 약간 고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한 2년, 3년 동안 요 앞에 가장 기초 단계만 배우들한테 이끌어내도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지금 저도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연출을 해도 그다음에 그 연기의 경력이 뭐 거의 10년, 20년씩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더라도 요 가장 내가 오늘 얘기했던 지난주와 얘기했던 보컬하고 피지컬적인 그 기초 단계를 또 완전하게 완벽하게는 있을 수 없지만 아주 자유자재로 잘 만들어서 오는 배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배우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요 단계부터 좀 집중적으로 배우들한테 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요구를 하면서 훈련을 좀 해보세요. 아, 예, 아,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정말 그 정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이드를 주어준 거고 그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거를 내가 뭐 어, 그, 그 부분까지 뭐 수업 시간에 커버할 수는 없죠. 이건 꾸준히 해야 되고 오랜 기간 해야 되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가장 쉬운 방법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그러니까 영화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이게 좀 짧게 끝나니까 일주일에 한 편씩은 내가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영화를 그냥 넋놓고 밥 먹으면서 즐겁게 보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이제 내가 저거를 이제 하나의 교재로 삼아서 내 훈련의 어떤 도구로 쓰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은 펜하고 종이하고 딱 갖다 놓고 요즘엔 펜하고 종이가 아니라 뭐 태블릿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각각의 캐릭터별로 분석을 하면서 보세요. 저 사람은 저 캐릭터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초이스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알같이 적으세요. 그럴 때 저 배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저게 아닐 것이야라는 가정부터 하세요. 원래 저 배우는 저래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저 배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저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배우가 나온 다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지난번에 영화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틀린 게 거의 없어. 그러면 그 배우의 영화는 다시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캐릭터 빌드업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 배우들이니까. 그런 배우들 말고 정말 이렇게 막 변화가 무쌍한 배우들. 내가 지금 막 떠오르는 그런 변화 배우들 중에 정말 되게 감격스러운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있어요. 크리스찬 베일. 그 사람이 배트맨 연기하는 거하고 아메리칸 허슬에서 그 배불룩 튀어나온 그 사기꾼 역할, 그 대머리 사기꾼 역할 하는 거하고 또 딕 체인이라고 지금 아직 살아있는 미국의 그 부통령, 그 마쿠의 그 부시 대통령의 마쿠의 조종자라고 하는 그 정치인을 연기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도대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캐릭터를 만들어 갖고 연기를 합니다. 과거에 뭐 리버 피닉스도 그랬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어떤 캐릭터 빌드업 하는데 정말 톰 하디라는 배우도 또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캐릭터를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정말 현타까지 올 정도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배우들의 이제 연기들을 보면서 잘한다라는 감탄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이 좀 공부가 되고 능력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내용은 마무리하면서 질문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 오케이. 자, 뭐 나중에 또 질문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언제든지 시간 될 때 질문해도 되고, 사실은 내가 그 중간고사를 낼 때 중간고사를 보는 그 시간에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지금 연출 수업은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맨 마지막에 딱 걸려서 내가 조금 일찍 낼게요. 일찍 내서 제출도 조금 여유를 좀 줘서 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아마 문제 출제는 뭐 빠르면 뭐 이번 주 내일이나 아니면은 한 일주일씩 하면은 좀 너무 긴 것 같아 갖고서 좀 적당히 해서 문제 출제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알림이 가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하면 되는데, 제출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너무 급박하죠.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좀 여유롭게 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한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제로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 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때 과제를 냈던 수준이 뭐 아주 못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의 뭐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허술하게 분석하는 것이 연출의 분석은 아닙니다. 장면 분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를 정말 잘 나눠야 되고, 비트를 나눠놓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비트가 왜 생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배우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빼곡하게 그 설명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는 따로 칸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수기로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고, 워드 프로세서로 아래아 한글 파일을 줄 건데, 워드 프로세서로 할 사람은 그 옆에다가 잘 정리를 해서 틀어지지 않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워드 프로세서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본의 순서, 대본의 열을 맞춰 갖고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게 좀 밀려도 돼요. 밀려도 되니까 설명하는 그것을 색만 다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만 다르게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면이 한 3장밖에 안 됐는데 분석을 하고서 막 이렇게 워드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것이 막 10장, 12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다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비트 나누는 거예요. 연출적 비트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비트도 아주 세세하게 나눠야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트를 나누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연출로서의 능력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건 트레이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출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문제도 한두 문제 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연출 수업한 내용 유튜브에다가 올릴 테니까,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제출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공지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은 없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메시지로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 많았다. 네, 고맙습니다.